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왕국 덴마크. 한때는 스칸디나비아를 지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채 왕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사람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장엄한 문화와 예술. 어린 시절 우리의 꿈을 키워줬던 안데르센과 인어공주를 만나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되는 동화의 나라.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일궈낸 여유로운 삶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길 꿈꾸는 나라,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간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 아래에 자리한 덴마크. 덴마크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바로 독일과 연결되는 유틀란트 반도와 핀섬 그리고 쇴란섬이다. 쇴란섬의 동쪽 끝에 수도 코펜하겐이 있고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인구는 50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이다. 유럽에서 덴마크로 오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독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을 경유하는 기차를 타고 코펜하겐에 도착한다. 중앙역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내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과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노란색 2층 버스였다. 무엇보다도 특이했던 것은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자전거들. 자전거는 마치 이곳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인 듯 시내 어디를 가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같았다. 시내 주요 도로마다 잘 정비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자전거는 생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I can see I make people happy on the street, and it's like a little extra thing on the street to make people happy, and I feel good. I smile to people, and people enjoy the ride. And I drive my little bike here, so. 내친 김에 이 자전거 수레를 타고 코펜하겐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무거운 수레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덕분에 거리 구석구석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차를 타고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건물과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바로 자전거의 여유와 매력일까? 자전거에서 내가 내린 곳은 스트레라고 불리는 코펜하겐의 보행자 전용도로. 시청 앞 광장과 콩겐스 닉 광장을 연결하는 4개의 보행자 도로를 통틀어 스트레라고 부른다. 덴마크어로 걷는다는 의미의 스트레를 따라 나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다. 거리의 댄서들이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는 이들은 10대들로 보였는데 공연을 통해 용돈을 벌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거리, 어디서나 마주치는 거리의 악사들. 외국인으로 보이는 이 두 남자는 무슨 사연으로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스트레의 주변에는 야외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선원들의 거리인 이곳 미하우는 사람들로 늘 북적대는 곳이다.
나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이 도시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내 몸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걸 느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청 탑보다 더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도시의 고풍스러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코펜하겐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 시청을 찾곤 한다. 시 청사는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05년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입구 정면에는 코펜하겐 시를 건설한 압살론 주교의 상이 새겨져 있다. 오래된 성이나 궁전이 아닌 시청에서도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코펜하겐 시민들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17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 속의 코펜하겐과 지금의 코펜하겐을 비교하면 건물이 약간 커지고 시가지가 확장된 것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코펜하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뾰족하게 솟아있는 교회의 탑 외에는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는 코펜하겐의 모습. 고층 건물의 효율성보다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와 평등함을 지향하는 도시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일까. 나는 이제 덴마크 국민들이 사랑하는 여왕의 궁전을 찾아가기로 했다. 팔각형의 광장을 둘러싸듯 서 있는 4개의 로코코 건물. 현재 덴마크의 국왕인 마르그레테 여왕은 두 황태자 부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다. 한여름에도 털모자를 쓰고 궁전을 경비하는 근위병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여행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은다. 근위병들의 너무나 진지한 모습에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여왕이 궁에 머무는 동안에만 열린다는 정오의 근위병 교대식. 어느샌가 모여든 사람들의 행렬에 나도 합류했다. When the guards are coming, they will come from there. They march very close to you. So please step back behind us. And you too, sir.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근위병 교대식이 거행됐다. 21세기에도 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덴마크 사람들. 나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와 비슷한 것 아닐까. 종교가 신의 존재 유무를 떠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존경받는 왕이 있어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다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아멜리엔보르 궁전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게피온 분수가 있다. 이 분수는 쉘란섬의 유래에 관한 신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게피온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스웨덴 왕과 내기를 해 하룻밤 동안 경작한 땅을 받기로 했다. 여신은 자신의 아들 4명을 서로 변신시켜 땅을 갈았는데 그 결과 받은 땅이 바로
코펜하겐이 있는 쉔란섬이라고 한다. 덴마크가 소를 키우는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보면 소와의 인연은 오래전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듯하다. 나는 코펜하겐의 또 다른 궁전,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궁전 앞에서 만난 마차와 기마병들은 나에게 중세시대로 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느끼게 했다. 12세기 이후 5차례에 걸쳐 재건된 이 궁전은 전쟁과 화재로 많은 순환을 겪었는데 바로크 양식의 현재 건물은 1928년에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1794년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까지 약 300년간 덴마크 국왕의 궁전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여왕 아련실, 국회의사당, 박물관 등으로 쓰이고 있다. 궁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왕국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 수많은 왕의 초상화들이다. 그림들과 함께 벽을 채우고 있는 것은 손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양의 카페트들. 수많은 방을 지나면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왕 아련실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형형색색의 그림이 수놓아진 카페트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마르그레테 여왕 부부의 모습을 카페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진 오랜 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왕 중의 하나라는 마르그레테 여왕. 여왕뿐만 아니라 두 황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덴마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마르그레테 여왕이 국민들을 만날 때면 사용한다는 방. 한쪽에는 여왕 부부가 앉는 의자가 놓여 있고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왕가의 발코니가 있다. 여왕 일가만 설 수 있는 이 발코니에서 여왕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곤 한다.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힐러레드. 이곳에 덴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 양식의 프레데릭스보르 성이 있다. 성도 아름답지만 주변의 숲과 호수, 우거진 녹음이 더욱 아름다운 곳이다. 프레데릭스보르 성 앞에는 프랑스식 정원이 조성돼 있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나는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에 한참 동안 취해 있었다. 프레데릭스보르 성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자리한 헬싱괴르. 헬싱괴르는 쉔란섬 최북단에 위치한 조그만 항구 도시다. 세계 문화유산인 크론보그 성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크론보그 성은 1585년 프레데릭 2세에 의해 세워졌으나 불과 40년 만에 화재로 소실된 후 크리스티안 4세에 의해 재건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20세기 초에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크론보그 성은 원래 이곳을 지나는 배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기 위해 지어졌다. 건너편 쪽 스웨덴의 헬싱보리 해안까지의 거리가 겨우 5km에 불과한 이곳. 에릭 7세가 통행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크론보그 성은 덴마크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됐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다정한 저 연인들은 이곳에서 무슨 언약을 주고받는 것일까? We decided to go to Kronberg because it's famous for Hamlet. Everybody of you know Hamlet from Shakespeare, and we like the castle really because it gives a really good view of the historical events here. 크론보그성 북쪽 건물 입구 맞은편 벽에는 셰익스피어의 흉상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덴마크 설화에 나오는 암렛 왕자의 이름 마지막 글자 H를 앞으로 옮겨 햄릿으로 했다는 내용이 이곳에 쓰여져 있었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무대를 크론보그 성으로 설정한 덕분에 연간 수십만 명의 문학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서는 연극 햄릿이 공연되곤 하는데 셰익스피어 극의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나 리처드 버튼도 이 성에서 햄릿 역을 맡았었다. 크론보그 성의 대연회장에는 프레데릭 2세의 왕비가 입었던 옷과 장신구 등이 전시돼 있었다. 또 덴마크의 성과 궁전에서 늘 볼 수 있던 아름다운 카페트도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크론보그 성에서 보고 싶었던 나머지 하나를 보기 위해 지하실로 난 긴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지하실의 입구가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그가 있었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채 방패와 칼을 손에 들고 잠을 자는 홀러 단스크. 홀러 단스크는 덴마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조국을 지켜준다는 바로 덴마크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햄릿을 느끼고 오는 길. 시청 광장 한켠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즐거운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사진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안데르센 동상. 사람들은 유난히 안데르센의 동상을 친근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것은 아마도 어려서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뜻했던 그 느낌이 안데르센을 맘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왕 나선 김에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상을 찾아보기로 했다.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인어공주 상 앞에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길이 80cm에 불과한 작은 동상이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코펜하겐에 왔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사랑을 인어공주가 이뤄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한참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데르센을 만나러 간다. 안데르센이 태어난 오덴스에 가기 위해서는 쇳란섬과 핀섬을 잇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오덴세는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하지만 코펜하겐과 비교하면 왠지 모르게 한적한 느낌이었다. 그 한적한 거리의 모퉁이에 그의 집이 있었다. 안데르센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 나는 아무런 입간판도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이 집이 정말 안데르센의 집인지 의심스러워 안으로 들어가길 한참 동안 망설였다. 방 한 칸이 전부인 집. 작은 침대와 테이블 하나. 구두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테이블은 무슨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
H.C. Andersen sov i den der. Det hedder en slagbænk. Det er sådan en gammeldags sovesofa. Så kan man så åbne den, så kan man så ligge hernede og sove. Og det der, det er jo så forældrenes soveplads. Og bagved her, der har vi jo så farens skomagerværksted. Han var jo skomager, så det skulle der også være plads til. Og udover det, så var der kun en lille køkken herude. Det var alt, hvad de havde. Familien. Og han boede her fra han var 2 til han var 14. 어린 안데르센은 혼자 있고 싶을 때 감자 포대가 잔뜩 쌓여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곤 했다. 파슬리와 파를 심었던 작은 정원은 안데르센의 유일한 놀이터였다. 그의 한 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훗날 수많은 동화들이 탄생하게 된다. 안데르센이 내다보던 다락방 창문이 옆 건물에 막혀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나는 안타까웠다. 쓸쓸한 느낌을 뒤로 한 채 나는 안데르센 박물관을 찾아 나섰다. 안데르센이 태어났던 자리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1905년 그의 탄생 100주년 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내 관심을 끈 것은 어린 시절 안데르센의 유일한 놀잇감이었던 가위와 펜이었다. 안데르센은 가위로 종이를 오리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고 한다. 그가 종이를 오려서 만든 태양의 모습은 이제 그의 심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동화작가 안데르센. 박물관 안쪽에 있는 작은 전시실은 안데르센의 유품과 그림 등을 통해 안데르센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 오덴세에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문학을 좋아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아라비안 나이트를 즐겨 읽어주곤 했다. 안데르센은 연극 배우를 꿈꿨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처음 사랑했던 여인에게서도 시련의 아픔을 당하고 만다.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받았던 이 편지를 그는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고 한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안데르센은 28살 때 첫 소설을 발표해 명성을 얻었고 30살 때 최초의 동화집을 발간하면서 동화작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안데르센 동화집은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등장하게 된다. 코펜하겐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 그는 62살에 고향 오덴세의 명예 시민으로 추대되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고향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일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안데르센은 1875년 70살의 생을 마감했고 장례식은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졌다. 서정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그리고 따스한 휴머니즘이 깃들인 그의 작품은 70평생에 걸쳐 150여 편에 이른다.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 아동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수많은 걸작 동화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가 세상을 뜬 지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의 동화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로 남을 것이다. 오덴세 시민들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에 안데르센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고 있다. Altså jeg har læst meget H.C. Andersen, da jeg var mindre, og han har været sådan meget en del af min barndom og eventyrene, sådan, så jeg kender det hele. Så ja, det er da hyggeligt at bo i den by, hvor han er opvokset i. Det synes jeg er meget spændende.
Jamen, jeg er faktisk en forholdsvis stor fan af H.C. Andersen. Jeg er ret stolt af, at han kommer herfra. Har læst mange af hans eventyr. Og sådan tænker over det, når man ser nogle små ting, der minder en om hans eventyr. Specielt den nye figur, der er derinde ved banegården derinde. Med hans små fortællinger på. Det synes jeg er meget spændende. 내 인생은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다라고 안데르센은 말했다. 못생긴 오리 새끼로 구박받다가 예쁜 백조로 밝혀진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안데르센을 뒤로하고 나는 유틀란트 반도의 최북단 스카겐으로 향했다.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두 해협이 만난다는 스카겐의 바다를 보기 위해서다.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내린 나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나침반이 새겨져 있었다. 북쪽 끝이라는 의미 같았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곳에 바다가 있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마치 순례자처럼 걸어가는 그 끝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사람들로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바다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가자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유틀란트 반도의 서쪽 해류와 동쪽 해류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두 바다는 하나가 되고 있었다. 물빛도 파도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바다였지만 두 바다가 만나 섞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했다. 바다를 둘로 가른 모세의 기적과는 반대로 두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서로 화합하라는 신의 뜻이라도 담겨져 있는 것일까? Det er dejligt. Men det er ikke første gang, vi har været her tidligere. Men det er første gang, mens hun kan huske det, vi har været her. Var det sjovt? Var det sjovt, spørger hun? Og så synes hun, det er sjovt det der med at vide, hvordan det hænger sammen med Kattegat og Vesterhavet, der mødes. Ja.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행복했을 것이다. 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처럼 예쁜 건물이 늘어서 있는 스카겐 시내. 나는 스카겐 미술박물관을 찾아 나섰다. 19세기 말부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된 수많은 화가들이 이곳으로 옮겨와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한다. 이 미술관에는 주로 1830년부터 약 100년 동안 스카겐에서 활약한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미켈과 애너 앙커 부부는 이들 중 유일하게 스카겐 출신으로 P.S. 코이어와 함께 덴마크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히고 있다. Altså, som jeg sagde før, de kommer jo så ikke fra Skagen, men de er taget til Skagen, fordi det er et særligt sted. Og det ved jo også, at landskabet er specielt heroppe. Og der er nogen, der taler om Skagens lys, at det er specielt. Altså, jeg personligt tror, at solen skinner på samme måde her, som i resten af Danmark. Men det er en fantastisk natur. 눈부신 햇빛과 함께 스카겐의 화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한 것은 내가 봤던 바로 그 바다였다.
유틀란트 반도의 거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도시 빌룬트. 이곳에는 조립식 장난감으로 유명한 덴마크 기업 레고사의 레고랜드가 있다. 1968년 약 3만 평의 넓은 대지에 세워진 레고랜드는 덴마크를 찾는 여행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곳 중 하나다. 레고랜드는 매일 한 차례씩 재밌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대사도 없이 몸짓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은 동화에서 늘 그렇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레고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 미니어처 타운. 전 세계의 주요 도시가 약 2천만 개의 레고로 만들어져 있다. 내가 코펜하겐에서 보았던 성과 궁전들이 실물과 거의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기차, 비행기,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 마치 소인국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코펜하겐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리 니하운의 미니어처였다. 나는 니하운에 다시 돌아온 듯 미소를 머금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레고랜드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놀이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배려하는 나라 덴마크의 문화를 이곳 레고랜드에서 엿볼 수 있었다. Jamen, vi er i Legoland tit, fordi vi har sæsonpas herude. Vi er så heldige, vi bor i nærheden. Og vi hygger os meget herude. Børnene, de elsker det. Også legepladserne. Men også alle tingene. Så de er meget glade for. It's nice. I like the food, the French fries. And I like ride extreme racers. I like everything. 다음엔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교회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프레데릭 5세에 의해 지어진 이 교회는 1894년에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다.
노르웨이산 대리석 장식이 유명해 대리석 교회라 불리기도 한다. 이 교회 앞에서 나는 그룬트비히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만들고 체계화시킨 그룬트비히는 덴마크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그룬트비히 교회는 그를 기리기 위해 덴마크 국민들이 기증한 벽돌로 지어졌다고 한다. 코펜하겐 서쪽 로스킬데에는 12세기에 지어진 덴마크 최초의 성당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로스킬데 대성당 건물은 원래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왕들이 증개축을 한 결과 지금은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로스킬데 대성당에는 마르그레테 1세 여왕부터 프레데릭 9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석관 40개가 안치돼 있다. 그중 17개의 석관은 호화로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성당 한편에는 크리스찬 4세의 관이 보관돼 있는 방이 있다. 크리스찬 4세가 제위했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약 60년 동안이 덴마크의 절정기였다고 한다. 예술과 별을 사랑했던 크리스찬 4세의 방답게 이 방의 천장은 수많은 별로 장식돼 있었다. 재밌는 것은 이 방의 한쪽 벽에 예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다가 크리스찬 4세의 동상 다리 사이로 보면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것조차 크리스찬 4세의 배려일까? 다시 코펜하겐 시내로 돌아와 거리를 걷다가 나는 벼룩시장을 만났다. 유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벼룩시장이지만 여행자들은 이것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잘 꾸며져 있는 쇼핑센터나 상점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겨운 물건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벼룩시장 한편에는 그림을 그려서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지켜보아도 그림에만 열중할 뿐 파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공예시장. 매년 8월이면 전국에 퍼져 있는 덴마크 디자인 학교 출신의 수공예가들이 코펜하겐의 이 행사에 참가한다. 나는 이곳에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통해 나타나는 덴마크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Ubrændte bager i Indien, der i tehusene, der får man teen serveret i ubrændt lerbager, og så smider man den bare ud bagefter. En veninde, jeg har, der har været i Indien, der fortalte mig det. Hvorfor den er flot?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나중에 공예가가 될까? 덴마크는 디자인 강국이다. 나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덴마크 디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했다. 밤과 겨울이 긴 덴마크는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가족을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추구한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가구나 소품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벽에 거는 그림 하나, 벽지 색깔 등에 이르기까지 실내 장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덴마크의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고 덴마크 디자이너들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꾸밈 없는 자연미, 우수한 기능성과 내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아네 야곱슨을 만날 수 있었다. 덴마크 디자인의 실용주의를 도입한 그는 세계 최초로 다리가 3개인 의자를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하다. 1952년에 만들어진 이 의자는 그 후 수백만 개가 수출됐으며 덴마크 디자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덴마크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코펜하겐 북쪽의 조그만 소도시 헤르스홀름으로 향했다. 내가 찾아간 곳은 헤르스홀름 스포츠파크. 헤르스홀름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파크는 3만 평이 넘는 규모의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는 각 시마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마음껏 뛰놀고 또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다. 스포츠 파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대부분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팀 위크만 씨는 해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주 2차례씩 시간을 내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덴마크의 이 풍경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과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는 부모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Christoffer han spiller fodbold, fordi min kone og jeg vi gerne vil opmuntre ham til fysisk aktivitet. Så er det en god måde i hans opdragelse at han lærer at omgås andre børn. Han udvikler sådan teamånd og det at kunne omgås med andre, og det vil vi godt opmuntre. Han kan lide at spille fodbold, han har utrolig meget lyst til det. 게임을 끝으로 클럽 활동이 끝나면 간식을 챙겨주는 것도 부모의 목. 클럽 활동은 아이들로 인해 어른들까지 친구가 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Det er sådan en bamse, som den bedste spiller i hver kamp, han får den her bamse med hjem, og så kan han holde den ind til næste fodboldkamp. Så den hedder Jolly. Så nu er vi færdige for i dag. 팀이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팀을 따라 그가 사는 동네로 갔다. 오가는 사람과 자동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한가로운 주택가였다. 길다란 진입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널찍한 마당이 부러운 팀의 집이 있었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필립. 그의 어머니는 한국인 정경아 씨.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요? 예, 오늘 친구 집에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음식을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불고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치를 본 것이 얼마만인가. 너무나 반가웠다. 없으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엄마 곁을 맴도는 진아.
킴은 한국 지사 파견 근무 중에 정경아 씨를 만났고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결실로 두 사람은 예쁜 남매를 둔 가정을 이루었다. Muligheder. Vi er åbne mennesker, så vi har mødt mange udlændinge, og der er mange i det firma, jeg arbejder for, der er gift med en fra et andet land. Og det kan være en fra Korea, eller en fra Sverige, eller en fra Thailand, eller en fra Rusland. Vi er meget åbne mennesker. Vi har ikke nogen meninger om andre menneskers måde at være på. 한글로 쓰여진 문패를 보는 순간 나는 이 집 주인과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밀터스 씨 부부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오늘 모일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들. 정작 덴마크로 돌아온 이후에는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 밀터스 씨 집안 곳곳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추억이 배어 있어 정겨웠다. Den har vi købt i et koreansk tempel, og det var bare fordi, når vi har besøgt så mange koreanske templer. Kan du huske det, Boran? Og det kan jeg ikke lige huske, men det kan Torben nok gå til. Jeg er så dårlig til at huske navne. Hvad hedder nu det der? Hansa. Jeg tror det var Hansa. Hansa. Ja. Okay. Hansa. til sidst. 이 집 아들은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i어가고 있다. Okay, så den her. Men grunden til, at han finder lige det er jo, fordi når han støder på noget, der er koreansk, så synes han, altså, han har jo sådan et lidt særligt forhold til Korea, han synes, det er lidt sjovt, ikke? Jo, det er det jo. Så det går han jo ind og ser på. Hele dagen i går, så sad han og så på taekwondo. Ja. 덴마크에서는 남자가 요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오늘처럼 손님이 많이 오는 날에는 당연히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한다. 오늘의 메뉴는 축산업이 발달한 나라답게 소고기 바비큐. 한편에서는 정경아 씨가 준비한 고추장 돼지 불고기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Men det er ikke særlig stærkt, vel? Det kan Christian godt lide. Nej, det er ikke stærkt. Nej, jeg synes ikke, det er stærkt. Godt initiativ. 주말이면 덴마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 정성 들여 가꾼 정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즐거운 대화. 오늘 모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추억이라는 공통 화제가 있어 더욱 즐겁다. 불고기와 김치가 이들을 더욱 즐겁게 했고 호기심에 김치를 먹어본 이 아이도 즐겁기만 하다. 덕분에 나도 덴마크에서의 마지막 날을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Jeg kan godt lide Danmark, fordi Danmark har et velfærdssystem, som sørger for, at der er mindre forskel mellem rig og fattig. Jeg synes, det bedste ved at være dansker og bo i Danmark er, at man kan være uenig med alle andre, uden at det gør noget. Man kan have sin egen mening, og man kan være tryg ved det. Okay. Vi har ren luft, vi har god mad, vi har et godt sundhedssystem. Hvis vores børn bliver syge, så ringer vi til lægen, og så kommer han og hjælper os. Det bedste ved at være i Danmark er, at når man har børn, jeg synes, det er et utroligt lækkert land for børn. Der er masser af muligheder for børn. Det er meget børnevenligt. Og derfor, hvis man er en familie med børn, så er det et utroligt dejligt sted at være. 먼 옛날 춥고 척박한 땅을 벗어나 새로운 낙원을 꿈꾸던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영광의 기억을 뒤로하고
유럽의 작은 소국이 되어버린 나라 덴마크.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불굴의 투지로 다시 일으켜 세운 작지만 강한 나라 덴마크. 그들은 이제 인권과 환경, 복지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원대한 이상이 실현되는 행복의 제국을 꿈꾸고 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한 동화처럼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다.